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은 저희 아사연 투표에 네.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제가 자주 하고 있죠. 네, 아주 주제가 좋아요. 아주. 네. 이번 투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좀 헷갈리는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선택지들이 많았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청약을 노리고 있는 청약 가점 50점 이상인 내 집 마련 무주택자가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어 청약 경쟁이 거의 없어 청약 가점이 낮아도 무조건 당첨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1번이 내 마음에 드는 현장이 있다면 아무나 당첨이 되는 상황이라도 청약을 넣겠다. 2번, 아니다. 나는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일반 주택을 사겠다. 3번, 가점이 아까우니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만 청약을 넣고 그동안 아파트는 사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선택지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로 내신 걸까요? 이게 정답이 있는 건가요, 소장님?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는 청약을 관리하는 분들이 나중에 정말 기회가 왔을 때 본인 스스로 기회를 사실 걷어차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던 거고요. 네. 실제로 투표 결과도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거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가점이 낮아도 되는 곳을 네. 청약을 넣겠다는 사람은 40%, 네. 그리고 넣지 않고 기다리겠다 네. 하는 분이 52%였어요. 네, 네. 그리고 일반 주택을 사겠다는 8%. 그러니까 사실 이 8%밖에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원래는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주제를 뭘로 하려고 그냥 제가 얘기를 쭉 풀어가려고 했었냐면, 사실 청약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면 집 살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 이제 박탈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보는 투표를 한번 해보고 그 투표의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을 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자, 1번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뭐냐면 청약 점수가 제가 50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청약 점수가 좀 이제 높은 사람이죠.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률이 높아도 이제 어느 정도 당첨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쟁률이 높은 거는 시세 차익, 이 이꼴 등식으로 성립하는 게 시세 차익이죠. 네. 이거를 이제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거를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청약을. 네. 근데 문제는,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당첨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진짜 청약 점수가 빵점인 사람도 당첨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경쟁률이 이런 경우는 1대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미달인 거죠. 미달이어서 아무나 넣어도 당첨이 되고,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안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약 점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청약을 넣는 분이 있을 테고, 자, 하나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이때 지금은 투표를 해서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안 넣는 분들도 반 이상 생겨요. 넣는다고 지금 했지만, 생각으로는, 지금 생각으로는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넣을 가능성이 저는 여기서 반 이상 있다라고 봐요. 내 점수를 여기에 쓰기에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하락장이라는 거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인 거예요. 계속 상승장만 있는 상황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집이면 넣어야지. 그게 뭐냐면 그런 집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상황을 전제를 하셔야 돼요. 그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나는 그래도 좀 빨리 넣겠다. 그리고 하나는 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이때 청약을 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손해볼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손해를 본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진다. 가격이 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 분양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없는 것도 이미 난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분양가 밑으로도 떨어진다. 네, 분양가 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상상도 할 수 네. 없는 일이죠.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수 진짜 있느냐? 이런 거에 이제 지금 진짜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양가가 앞으로는, 시작인데 그 밑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는 분양가 밑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 이때 청약을 넣는다. 그러면 진짜 이분은 손해볼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나마 이제 이때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은 청약을 안 넣는 거죠. 안 넣고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경쟁률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죠. 너무 긴 기다림 아닐까? 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는 네. 사람들이 이 분양한 아파트가 시세차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생겨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 수도권으로 예를 들면 이게 이 정도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 한 2017년, 18년 이후가 돼. 이 정도 경쟁률이 오고 이 정도 높은 사람이 내 경쟁률에 맞는 현장을 노린다라면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18년, 19년 이상 이 정도. 그러면 이 나머지 기간 있죠. 올라가는 기간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마 청약 노리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나 이럴 때는 웬만하면 청약을 준비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청약을 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좋은 기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집을 살 수 있는 시점,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냐? 한 2014, 15년 이 정도거든요. 이때 샀다. 그럼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자, 청약 점수가 이때 50점 이상, 60점 이상인 사람들은 이때요. 스스로 집 살 기회를 걷어차고 일반 아파트 매수 못 하죠. 그렇죠. 예, 안 하는 거겠죠. 안 하는 거죠. 네. 못 하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 매수는 지금 여기 투표에서 나타나듯이 일반 아파트를 산다는 사람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청약 준비하는 사람은 네. 일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돼요. 청약을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때도 청약 경쟁률이 낮아요. 실제로 경기도의 미분양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2016년, 17년까지 미분양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때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네. 이 사람은 그럼 경쟁률이 척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이걸 넣겠다 안 넣겠다가 네, 입지나 맞아요. 뭐 가격을 떠나서 경쟁률이 오로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입지나 가격은 이제 마음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청약을 넣으려고 딱 봤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예상 경쟁률이 낮다. 네. 그러면은 고민하게 되죠. 고민하게 되는 게 내가 점수가 이 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패가 너무 좋다 그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이거 갖고 내가 이걸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런 과정을 주변에 있는 지금 청약 관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집 살 기회를 여러 번 있었어요. 고민도 하고 하는데 스스로 안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약간 경쟁률이 떨어져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거 넣으면 무조건 당첨되고 그리고 당첨되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얘는 올라가는데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이거 넣는 이런 걸 어떻게 넣어? 네. 네. 뭔가 이렇게 되면 솔직히 이 상승장에서 원하는 경쟁률에 됐을 때 50점 이상의 점수는 네. 약간 간당간당한 점수 아닌가요? 이게? 근데 잘 보시면 지금 50점이잖아요. 네. 지금 50점이면 이제 나중에 되면 네. 이제 경쟁률이 되고 충분히 되면 이분은 거의 이제 모든 점수가 다 자기가 가진 상황에서 만점이 돼요. 네. 무주택 기간 만점, 청약 기간 만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없는 거는 이제 부양가족 수죠. 부양가족 수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 기간 안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더 늘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한 3, 4인 가구들이 60점대. 여기서 이제 딱 멈추는 거죠. 지금 50점대인 분들은 이때 이 점수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거에 걸리는 분들이 떨어져요. 네. 5인 가구가 되면은 다른 거 다 만점이면 웬만한 건 다 당첨이 이제 되죠. 네.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되고 안 되고 정해지는 게 4인 가구, 3인 가구. 그러니까요. 다 만점인데 부양 가족 수 때문에 점수를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들이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잘못하면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돌이표가. 청약 점수는 계속 높아서 기회는 많은데 기회가 왔을 때는 스스로 박탈. 그리고 정말 좋은 물건이어서 넣을 때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가 와도 집을 못 산다는 이유가 딱 네. 이 투표를 보니까 어떤 심리인지 보이네요, 정말. 네. 저는 그래서 이 청약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 청약 제도가 문제가 뭐냐면 정부는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바뀌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게 살 기회도 주는 거고. 근데 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게 문제가 욕심을 만드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많이 만들어주게 되잖아요. 싸게 사니까.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이 별로 안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기회는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시세 차익이 확실하게 올 기회를 계속 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하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스스로 걷어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노리지 않고 이미 한 2014년, 15년도에 집을 샀으면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벌어버리죠. 충분히 벌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네. 거죠. 네. 이거를 정말 잘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자, 대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상황이 지금 바로 현 눈앞에서 대구가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에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고 그 앞으로 분양하는 물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자, 이때 내가 이런 것들은 청약을 넣겠다 안 넣겠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모의 청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넣을까 말까. 근데 약간은 이제 좀 다를 수 있는 게, 모의와 진심은 이제 완전히 또 그쵸, 예, 그쵸. 다르거든요. 모의는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 그래서 한번 진심을 다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때 들어갈까 말까. 그래서 정말 들어간 사람은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부분이. 근데 아마 쉽게 안 들어가질 겁니다. 처음에는. 왜? 경쟁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미분양이 난 거를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경쟁률도 낮고 분위기도 냉랭하고 네. 그러니까 쉽지 네.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책에서 썼는데,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그 기준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다른 상황을 제가 그린다라고 이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 거의 그 상황인 거예요. 상승장에서만 벌어졌던 상황을 그대로 그리면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청약을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 거죠. 이 결과를 보고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딱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두 군데로 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했는데 순차적으로 변해간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자기 기준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자기한테 온 정말 좋은 기회를 스스로 못 잡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부분.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봐서 그걸 놓치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그래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욕심을 덜어내기가 정말 힘든데. 참 이게 만약에 저라도 60점 이상 이러면은 쉽게 일반 아파트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네. 않죠. 희망 고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투표를 해보니까 네. 참 좋네요, 소장님.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냥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개 있지만,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투표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거고, 이런 게 이제 더 좋은 또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